찾아오는 이마다 넉넉한 품으로 반겨주는 계절. 기분 좋게 스쳐가는 가을바람이 어서 나오라 손짓합니다. 바쁜 마음 잠시 내려놓고 유유자적 걷기에 더없이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불꽃처럼 피어나는 도시. 천년 세월 오랜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 고장.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 한바탕 웃음으로 지워버리고 오늘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곳. 깊어지는 가을, 잔잔한 강물 위 유등에 마음 띄워보내는 낭만적 예술도시. 경상남도 진주로 떠납니다. 여물어가는 강아지 풀이 반갑다 꼬리 흔드는 가을날. 진주 남강으로 발길을 잡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강. 그 물길을 통로 삼아 문화와 상업,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한 경남 진주. 강무렵 살진 옥토에는 백제시대 성이 들어서고 고려시대 이래 진주로 일컬으며 한결같은 이름을 지켜온 천년도시. 자연을 즐기고 노래하는 정철 화가와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와, 멋지다. 댄잎에 푸른 사위 벗삼아 시원하게 뻗어있는 대나무 사이길이 아름다운 공원. 그래서인지 더욱더 사랑받는 도심 속 공원입니다. 황토길이라 그렇구나. 맨발로 걸어지는 분들이 많네. 흙 색깔 진짜 예쁘다. 역시 대나무는 기계가 있어. 사이길이 있구나. 와, 저 성은 뭐야? 촉성루. 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야, 멋지다. 와. 눈 밝은 옛사람들이 천년만년 오래 남을 명당 찾아 세운 정자. 이곳만 봐도 고개를 주워거리게 됩니다. 삶과 우주,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이곳에서 정철 화가도 화필을 꺼냈습니다. 진주 첫인상은 참 뭐라고 할까요? 청량하고 좀 깨끗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문득 드는 생각이 진짜 벌써 푸르름들이 다 지쳐서 붉게 물드는 것들이 눈으로 이제 확연하게 보이니까 야, 이번 기행은 좀 가을이 좀 만끽되는 여행이 아닐까? 그렇게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추억으로 안내하는 종소리 따라 걸음을 옮겨온 곳은 옛 진주역 자리 철도 문화공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정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부장 박남원입니다. 네, 야, 여기 아주 경치가 좋네요. 그렇죠. 예. 여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진주의 센트럴 파크로 불릴 정도로 오. 잘 조성된 철도 공원입니다. 철도공원. 네. 지금 역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 건가요? 네, 역으로서의 역할은 2012년까지로 끝이 났고 이제 신역사로 이전하고 남은 역사랑 부대 시설을 활용해서 공원으로 조성돼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나무 이렇게 쭉 들어선 거 보니까 진짜 철도 지나갈 때 느끼는 그런 느낌 딱 나네. 예전에는 이 기차 지나갈 때 저 나무가 굉장히 멋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곤 했습니다. 예. 한번 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쓰지 않게 된 옛 진주역은 진주의 100년 철도 역사를 담은 문화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진주 시내를 전망할 수 있게 만든 3차원의 화려한 모형. 기관사들이 입었던 제복이나 야간에 손신호할 때 쓰던 전호 등 승차권을 발매하며 날짜 찍던 기계 장치처럼 철도 관련 전시물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925년에) 진주와 마산 간 철도가 개통되고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철길을 달구기 시작하면서 진주는 경남 서부의 교통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합니다. 이 건물은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네, 이 건물은 1925년도에 25년이요? 네, 거의 와. 이제 내년이면 100년이 다 돼가는데 예. 1925년도 진주역이 처음 생기면서 그 기차 운행하는 정비와 보수를 담당하였던 차량 정비고입니다. 안에 굉장히 독특한 건축 양식과 외관이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외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국 전쟁 당시에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때 치열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막 파인 게 그 총탄 자국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또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의 느낌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있었구나. 네. 6.25 전쟁 당시 참화로 다시 짓게 된 진주역. 그나마 적게 피해본 차량 정비고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깊게 패인 총탄 자국으로 시대의 상처를 증명하는 차량 정비고. 2005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차대면 뭐 탱크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네. 전차대는 기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장치였습니다. 예전에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가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차의 출발 방향을 위해서는 기차의 방향을 돌려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저쪽이 다 이렇게 톱니바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걸리는 식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면 기차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딱 올려지면 네. 돌아가서 다시 또 저쪽으로 나가서 네. 앞부분을 또 연결해서 또 가고 이런 거군요. 아직도 예전에 사용되던 방식의 기관차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차들을 이용할 때만 방향전환이 사용되고 최근에 나온 기관차들은 대부분 앞뒤에 구분 없이 양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역에는 전차대가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던 100년 역사의 진주역은 이제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추억이 될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철길에 나가면 이제 가끔 만나면 여기다 이렇게 못 같은 거 해가지고 네. 기차하면 그렇죠. 올려가는 거 보고 했을 텐데. 납작하게 만들고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낭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철로 막 걷던 그런 낭만의 어떤 기억도 있을 테고. 이런 철도 문화 공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철도에 도행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시대를 뛰어넘는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걸 통해서 철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철도는 굉장히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철도가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사람들이 이 공원을 통해서라도 철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고 또 자기의 추억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기적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100여 년 한결같았던 기차역 광장에는 그리움과 추억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철도 문화공원에서 정철화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역사에 오면서 그 옛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후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담담하게 추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들에서 시작돼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편안함과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그냥 담담한 추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진주 도심과 이웃하고 있는 동네지만 가파른 경사와 좁은 골목을 올라야만 닿을 수 있는 산동네 옥봉동. 가야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세월의 덕에 쌓여 정겨운 마을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동네답게 옥봉동에는 아주 특별한 한옥 건물 한 채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말기에 세워진 진주 최초의 경로당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마음, 진주의 정신이 새겨진 곳입니다. 대문에서부터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은 경로당입니다. 이야기를 입학을 안 겁니까? 예. 딸 긁어서 선생님은 한 숟가락, 나는 두 숟가락. 친구는 세 숟가락. 요 경로당이 엄청 살랐어요. 사방 창원에서도 사진 찍으러 오고 많이 요 경로당 보러 많이 옵니다. 경로당 치고는 요 진주 경로당이 좀 터도 너르고 뭐 여기 다 보면 보기가 좋은갑지요.
좀 특이한갑지. 사람이 많은데 한 50, 다 모이면 한 50 몇 명 오거든요. 근데 일하러 한참엔 안 모이고요. 다 모일 때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도 다 밥을 모이진 해먹고 않아요. 많이 모이고 하는데 평소 때는 우리가 이리고 막 매일 놀고 있고 그래가 저 밭에 저 밖에도 그렇고 마당에도 그렇고 뭐 심어가 있고 채소 같은 거 심어가 있고 반찬 해먹고 또 고기 같은 거 또 물라면 중앙시장 가서 사가 있고 해먹고 그래가 이거 참 재미있게 놀고 힘이 돌이나 진짜 경로당 이거 없이면 집에 혼자 들어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도도 못 치고.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잘 쓸고 닦아서 정갈한 경로당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의 건물은 1934년에 중건된 것으로 이제 구순의 나이를 먹은 그야말로 귀하게 봉양받아야 할 경로당입니다. 오늘은 할머니들이 더욱 고와지는 날.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의 하나랍니다. 일단 여기 고유의 이 단합이 있어요. 여기만의 특징인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서로 좀 친구 같고 형제 같고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전통 한옥 경로당이다 보니까 좀 자부심이 있어요. 이 경로당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제 서로 좀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 있고 언니 동생 하면서 그 많은 정을 많이 나누는 거를 제가 좀 느꼈고요. 밤으로 놈서로 또 막 너무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가 전기불도 없는데 살았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불로 떼서 고구마도 삶아 먹고 너무 콩도 빼가 도둑질로 해가 와가지고 삶아 먹고 남게네. 그 이튿날 아침에 소주 끼려고 소도방을 열고 본께네 콩밭에 그 뱀이가 따라오가지고 싼 게 있어. 아휴 그래가지고 뱀이 따라온 줄도 모르고 삶아가 까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농사 지는 거 그런 거 막 빼다 멀리 삶아 먹고 그런 게 제작진. 그래도 옛날에는 잡히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재지 잡히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만 욕만 하면 그만이라. 야 이놈의 손들아, 응? 애들 밥 많이 줘라. 도둑질 안 해먹고로. 저도 욕하는 그거 뿌이고 그랬어 옛날에. 옛날에 이 집이 참 좋았지. 비 내리는 호텔 방에서 고소도 치는 사장님. 구성진 노랫말이 귀에 착 감기는 가락. 한두 번 불러본 예사솜 씨가 아닙니다. 청단에 울고 홍단에 울고 서리고 그 고단하고 힘들었던 세월. 노랫가락에 실어 담장 넘어 문 밖으로 모두 흘려보내고 이제는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동무들과 함께 이렇게 오래오래 즐겁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본전 때문인가 봐. 오 잘하고. 오래된 동네 옥봉동엔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만큼이나 구구절절한 사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이 좁은 골목길도 한때는 분주한 아침을 맞이했고 뛰노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났을 텐데요.
그 시절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골목은 보집 메고 마을과 마을을 오가던 보부상들이 펼쳐낸 삶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 위에 보부상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진주 상무사라는 곳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진주 상공회의소, 100년 전에 진주 상공회의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 진주는 189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도에서 13도로 나누어질 때 경상남도 도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개항 이후에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상업이 발달되었는데 1899년 보부상이 해체되고 진주 상무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 상무사의 정신을 이은 곳이 이곳입니다. 경상 지역 상인들의 권익과 활동을 돕던 진주 상무사. 길고 넓게 펼쳐진 남강을 끼고 경상권의 상업 중심지가 된 진주. 마산, 거제, 창원 등 인근 17개 지역 경상권 상인들은 진주 상무사를 중심으로 뭉치고 모이게 됩니다.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살면서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상업을 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계를 해야 되고 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무사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되고 또 여기 상무사를 중심으로 많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자본 그리고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상인을 보호하고 협력하는 데 힘썼던 진주 상무사. 상인들의 단합력도 좋아서 1936년 홍수로 건물이 무너지자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다시 지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상무사 건물은 역사적 가치도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3대첩, 그러니까는 이수신 장군의 한산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이렇게 3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이 3대첩지에 살아온 진주 백성들은 의로움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정신이 곧 진주 기업가 정신으로 이렇게 발현되면서 우리가 논어의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K 기업가 정신도 진주 정신이라고 하는 의로운 정신에서 그 기원을 두고 지금도 진주 K 기업가 정신은 의로움을 잃지 않는 정신이다. 상업으로 사람과 기업을 키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기업가 정신. 상업도시 진주의 정신이 새겨있는 상무사는 진주 사람들의 자긍심이 됐습니다. 산마루 옥봉동 아래 내려다 보이는 자리, 진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보부상들이 자리 잡고 1884년에 탄생한 진주 중앙시장은 경상남도 최장수 전통시장이자 진주 상무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저희 시장은 1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노포 대부분이 40년에서 한 60년 정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중앙시장이 1966년
그 화재로 인한 재건축 이후에 대부분이 2대, 3대에 걸쳐 가지고 가업을 개성하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의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던 진주중앙시장은 특히 4가지의 품목에 명성이 뛰어났는데요. 비단을 거래하는 금전, 생선과 과자를 파는 어과전, 포목을 취급하는 포전, 종이를 다루는 지전입니다. 전통시장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지만 상인만 1000여 명, 하루 2000여 명의 손님들이 찾고 드나드는 큰 시장이 바로 진주중앙시장입니다. 진주 비단은 특히나 유명해서 거래도 많았는데요. 경남 서남부에서는 이곳을 거쳐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단집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가게들이 일에 안 하고 개인들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유리도 없었어요. 그냥 노지에 요렇게 막 그냥 이렇게 나무 요리해갖고 연탄 떼고 아침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겨울 무렵에는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점심을 그때 당시에는 저녁 7시 돼서 먹었어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시절에 진짜 저는 가만 보니까 하루에 호물을 7, 8개 한 것 같아요. 호물이라는 게 신랑각시 이제 요 애단이. 그리고 우리가 경상도 말로 호물이라 하거든요. 경상도 말로 호물 한다고 이래 하는데 그때 당시 7건, 8건을 하루에 하는데. 하루에요? 예. 한복의 인기도 거리도 예전만 못해도 이곳을 정떼고 떠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인가 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요 시장에서 한 젊은 청춘부터 지금 내가 60대냐 중반 정도 접어들다 보니 좋은 시절 안 좋은 시절 다 보고 겪다 보니까 그래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는 또 다른 주인공.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3대에 걸쳐 시작을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가게의 주인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횟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한 70년은 되지 않았을까. 할아버지가 하실 때는 도부장사, 그 이제 이고 나가서 시골로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4분, 5분 정도 있은 걸로 제가 제 어릴 때 와서 물건을 갖고 나가서 팔고 또 들어오시고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실 때는 재료값을 할아버지가 미리 선불로, 이제 시골 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값을 미리 선불로 들여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재료를 이제 구입을 해서 만들어라. 할아버지 말씀이 그분들이 살아야 우리 상인들도 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미리 해드려야 우리도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아마 하셨던가 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은 물론이고 여전히 요긴하게 쓰이는 살림살이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온 대쪽 같은 장사 철학과 함께 말이죠. 힘들면은 포기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할아버지부터 엄마까지 이렇게 지금 이뤄놓은 게 있으시잖아요. 이것을 포기하기는 제가 포기한다는 거는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제가 건강이 닿는 한은 그냥 이곳에서 소비자들이 오시면 뭐 하루에 1개를 팔든
뭐 어떻게 되든 반기고 싶어요. 전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전에 나서는 청년들. 그들이 있어 진주 중앙시장의 내일은 더욱 환하게 빛날 겁니다. 진주 도심을 동서로 나누는 남강변 절벽 위로는 진주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공원으로 관광지로 많은 이가 찾아오는 명소라고 알고 있지만 500여 년 전 치열한 진주대첩의 무대, 역사의 현장입니다. 촉성루는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소이자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라고 알려질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와, 높네. 제법 높네. 와, 촉성루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물도 훨씬 더 넓었을 테고 뭔가 천혜의 요새 같은 느낌이 딱 있네. 앞에는 물이 나가지고 허허벌판을 딱 바라보면서 이 지역을 지켰을 어떤 느낌이 난다. 사람들이 촉성루에 오르면 잊지 않고 찾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의기 논개가 적장을 껴안고 남강에 투신했다 전해지는 바위입니다. 진주 사람들은 이 바위에 의암이라 글자를 새겼고 1740년에는 조정의 공적 인정으로 의기사를 찬 건 논개의 애국과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진주성엔 경상남도 관찰부, 지금으로 치면 도청이 있었습니다. 진주성 안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도청의 대문입니다. 이 대문 앞에서는 고을 수령 이하 모든 사람이 말에서 내려야 했다는데요. 당시 진주성이 갖춘 권위와 위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뭐랄까 그 영남의 어떤 그 문화적인 면이나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이 잘 곳곳에 잘 배어 있는 마을처럼 느껴져요. 진주라는 데가. 그리고 지금 뒤편에 영남 포정사라는 데가 있는데 나름 또 위용도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촉성루나 이런 안에 있는 풍경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지니고 있던 그 어떤 힘 같은 것들 또 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과 그 이듬해 무려 7만여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을 만큼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던 진주성. 고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의 기계와 함성을 진주성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를 삼키고 진주성은 이제 우리 삶 가까이에서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 축제의 장으로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은 화려하게 물들어갑니다. 임진왜란 때 군사용 신호로 띄우던 유등은 세월이 흐른 후 이렇게 멋진 축제로 살아났습니다.
남강을 밝히는 7만여 개의 유등은 임진왜란 때 순국한 7만여 명을 기억하는 진주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유등은 닿지 못하는 곳, 보고 싶었던 이들에게 실어보내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소중하게 품고 있는 작은 소망 하나, 애틋한 그리움 한 조각을 담아 가슴 속에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 반짝이는 유등제의 밤을 지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주는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유네스코 지정 창의 도시입니다. 솜씨 좋은 장인들이 많은 공예 도시에는 이제는 보기 힘든 물건을 만드는 청년이 있습니다. 칼집이 있는 작은 칼, 장도를 만드는 공예가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진주 진양로에 있는 공원 안에 장도 전수 교육관이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무료 수업 하시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신청해가지고 10주 과정을 배우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장도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빠져들다 보니까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도 중에서도 은으로 만든 걸 은장도라고 합니다. 은 자체가요, 차가운 이제 성질이 있으면서 되게 뽀얗고 예뻐요. 그리고 이제 장도라는 거는 이제 장식칼 장자를 써갖고 이제 꾸민 칼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칼 자체에 아기자기하게 조각도 하고 여러 가지 장식을 달면서 이렇게 꾸며지는 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아니고 길게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다가올 때 이제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여겨지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이걸 한 번도 싫어한 적도 없고 즐겁게 작업하고 있고요. 예. 좋아하는 일이라고 쉬운 건 아닙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시작하면 2~3시간 내내 꼼짝하지 않고 끝내야 하는데요. 조각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어 단박에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은근한 끈기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진주 장도의 매력이라 하면은 장도 자체가 우선 새가 쪼은다 해가지고 조각을 이제 쪼이지 기법이라 해가지고 그 작은 정으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각을 다 하고 나서 여백을 다 메꾼 다음에는 그림이 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양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각 조각을 한 거지만, 그런 작업으로 이제 옛날 미나 느낌의 이제 십장생문이나 파초무, 그리고 글씨가 들어가는 수복강령 이렇게
몸이 편안하고 장수를 누리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 경환 씨의 작품 전시가 있다 해서 들렀습니다. 공대를 다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은장도 수업을 접했고 그 시간이 좋아 4년간 출근하다시피 공부했다는데요. 이제 꾸준히 작품을 만들고 다듬는 금속 공예가로 살고 있습니다. 장도는 그 쓰임새가 다한 낡은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감각을 입혀 탄생한 장도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제가 진양호 장도 전수 교육관에 저희 선생님한테 올라갔을 때 처음 배웠던 장도가 이제 수복 강령 글씨가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을자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든 그 장도를 가지고 올해는 팔모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한 장도고요. 그리고 진주에 제가 속해 있는 진주 공예인 협회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액자 형태로 이제 작품으로 만든 장도입니다. 진주에서 공예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협업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성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공예 작품으로 되살아난 은장도 오래 들여다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전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시절, 무엇 때문에 경환 씨는 이 길을 선택한 걸까요? 근데 누군가는 적어도 이 기법이나 방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사람은 또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은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배운 방식을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선 지금의 최대한 장도 기법이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황금들녘을 따라 들어선 곳은 숲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만큼 넓은 수목원입니다.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이 가꾼 경상남도 수목원. 3,500여 종 다양한 식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네. 여기가 한 30년쯤 되었는데요. 예.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 왔다가 지금 이제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와가지고 깜짝 놀라세요. 네, 벌써 그때랑 이렇게 컸구나.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다고. 야, 메타세콰이아가 30년이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네. 30년 정도. 30년보다 조금 더 됐겠죠. 왜냐면 그 상태니까. 야, 이끼가 나무에 쫙 폈네. 네. 멋지다. 그냥 나무 생과 있는 것보다 또 이렇게 이끼가 있으니까 또 색다른 네네. 모습인데요. 네네. 찰나의 이 계절을 너무 소중하고 진짜 아깝죠. 막 지나가는 게 하루하루가. 네네. 맞습니다. 네. 수목원은 그러면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지금 네. 한 30년 좀 더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긴 조성이 그럼 언제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수목원 이름 연 거는 이제 93년부터였고요. 전체 크기는 한 100만 제곱미터 좀 된다 그래요.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한 30만 평
정도 예, 해서 중간에 그러니까 작은 이런 길도 유명하지만 또 작은 온실들, 뭐 열대 식물, 식물. 열대 식물원들, 열대 식물원, 뭐 난대 식물원, 그러니까 선인장이나 그다음에 저기 향기 정원이라고 예, 그런 정원들도 잘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수목원 어떤 곳을 가든 길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은 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건 나무가 단풍나무 잎사귀네요. 네. 보니까. 잎은 단풍나무인데 예. 사실은 얘가 단풍나무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고 얘는 다른 집안이고 그 풍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인데 저기 미국에서 온 풍나무고요.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수종이 아니고요. 네네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 풍나무고 얘가 향기가 엄청 좋아요. 향기가요? 향기가 잎에서. 아, 그래요? 약간 묘한 과일 향이 나네요. 아, 근데 약간 상큼한 네.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아, 신기하네. 얘는 엄밀히 뭐 단풍 모양의 향기 나는 풍향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와! 예. 여기. 네. 여기는 이 나무는 아주 빨갛다. 네네. 위에가. 네. 이 풍나무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보는 단풍하고 잎사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사귀가 크니까 물이 들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예. 예, 잎도 조금 더 두껍고 해서 아. 한 2주나 3주 후에 오시면 정말 절정의 단풍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녹색과 네. 저런 단풍이 어울리는 것도 참 멋지네요. 네. 푸른 기운 창창하던 나무들. 뜨거운 여름 지나느라 숨가팠을까요? 발그레한 가을 나무 아래 천천히 걸음 옮기며 찰나의 가을을 오감으로 느껴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개구리밥. 개구리밥. 네, 개구리밥들이고요. 그다음에 수련도 있고 연도 있고 여기 안에 작은 동물들도 있고. 이런 꽃들이 좀 있네, 군데군데. 네. 야, 개구리는 없나? 개구리 있습니다. 신압으로 사라지는 가을 햇살, 가을 풍경 아쉬워하며 화가의 화필도 춤을 춥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봄, 여름, 가을. 가쁜 숨 잠시 몰아쉽니다. 머물고 쉬다 보면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연스럽게도인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주는 제가 처음 와봤는데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예술적으로 보인다고 할까? 마을이라든지 어떤 수목원이라든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색채 또 꾸며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고장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수목원에 오니까 어떤 여행의 피로 같은 것들도 뭔가 마음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떠나고 싶은 계절, 진주를 찾았습니다. 역사 속 숨결이 깃든 아름다운 누각.
그 속에 담긴 나라와 가족을 위한 그들의 뜨거운 함성. 대문안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세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꾸밈 없이 살아가는 삶에 깃든 무구한 행복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의 가치,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 더욱 풍요로운 진주. 진주처럼 빛나는 가을에 만난 진주보다 더욱 빛나는 사람들. 더없이 보배로운 진주 하나. 경상남도 진주였습니다.